예,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구에서 두 번째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은 한국당 책임당원의 3분의 1이 되죠. 그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후보들의 발언도 강도가 그만큼 셌습니다. 정정문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후보들은 대구 경북 지역 경제가 침체된 건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예산만 줄었습니다. SOC 예산은 반토막 났습니다. 대구 경북은 전국의 그 어느 곳보다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구에는 변변한 대기업 하나가 없습니다. 터지고 깨진다를 줄여 TK라고 한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시간에도 지방 투어를 하면서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합동연설회장은 1시간 전부터 3천여석 규모가 꽉 찼습니다. 책임당원의 3분의 1이 집중된 곳이다 보니 후보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5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될 위기인데 김정은에게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권, 문재인 정권에 의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은 약 32만 명의 한국당 책임당원 중 9만여 명이 속해 있는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당의 전당대회 행사장에서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과 욕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임소라 기자입니다. 언론사 찍지 말아 해요. 우리 국민들이 조대원이 차 빨리 저 차만방 알아서 오늘 엑스포에서 못 받아나갑니다. 김진태 외칠 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인지 압니까? 그래,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달라.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 이들은 장내에서도 세를 과시합니다. 지도부 발언도 가로막습니다. 바로 이거죠. 예, 그만하세요. 1분가량 김병준 비대위원장 발언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보들은 태극기 세력을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중에 그렇게 뭐 과격한 주장을 하시는 분,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김진태 당대표 후보 말고 37살의 한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이들로부터 환호를 받습니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한 정치평론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태극기 부대를 놓고 대한애국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된 것 같아요. JTBC 임소라입니다. 5.18 망언과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장까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이 4.19 혁명과 부마 민주화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5.18 망언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5.18 망언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선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대구에서 생긴 일
것으로 잡았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합동연설을 가졌는데 거기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합동연설회가 대구에서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의 약 30%가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인지 오늘 있었던 합동연설회는 상당히 지지자들 간의 고성도 오가면서 격렬한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의원들의 이른바 5.18 망언 이후 한국당의 지지율 추이를 좀 보면요. 2월 첫째 주에 전국적으로 28.9%였는데 지난주인 2월 둘째 주에는 25.2%로 3% 이상 나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포인트. 예, 3%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눈여겨볼 것이 대구 경북의 지지율입니다. 예. 2월 첫째 주 지지율을 보면 한국당이 48.5%의 지지를 이 지역에서 받았는데 그 다음 주인 둘째 주 차에는 34.9%로 10%포인트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크게 떨어지나요? 예, 아무래도 지역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 응답자 수가 전국보단 많지 않아서 정확도에는 좀 떨어지겠지만 예. 어쨌든 조사업체 대표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5.18 논란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극우 세력 때문에 한국당의 집권 가능성이 좀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오히려 이 지역이 5.18 망언에 대해서 더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건전한 보수들의 걱정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는데요. 지난 16일에 민주당 소속인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 광주 이용섭 시장님과 시민들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돼 있고요. 권영진 시장의 문자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57.6%가 이 망언한 국회의원들의 제명에 찬성한다는 얘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화답했는데 아무래도 5.18 망언이 지역 감정 조장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 한국당의 대구 합동 연설회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을 지지하는 뭐 극성, 고성, 야유 등도 많이 있었지만 이거는 목소리가 클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다른 목소리가 많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무서움과 위험한으로 잡았습니다. 뭐 비슷해 보이긴 한데 뭐 뉘앙스 차이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무섭다는 것은 그 대상이 좀 두렵다는 얘기고요. 위험하다는 것은 이 대상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뭔가 해롭다는 뉘앙스가 좀 더 많이 가해집니다. 그럴 듯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렇습니까? 해롭고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클 때 위험하다라고 국어사전에 돼 있습니다. 뭐 박 기자가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당 정당대회에 출마 중인 김진태 후보가 오늘 민주당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저 김진태를 왜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난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김진태 후보는 이미 주말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이 본인을 제일 무서워한다.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는 이제 5.18 망언 관련돼서 제명 요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진태는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싸울 줄 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본인을 싫어한다. 이 말은 즉 여당이 싫어하기 때문에 야당인 한국당 지지자들은 본인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본인이 제일 무섭다. 근데 그럼 아까 두 번째 위험하다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제가 민주당의 반응을 물어봤더니요. 강병원 원내 대변인의 말이 있었습니다. 강 원내 대변인은 김 의원은 무섭다기보다 위험하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곡된 역사 인식을 지지자에게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전당회장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서는 오늘 김 의원이 춘천 망신을 시키고 있다면서 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추방운동 결성본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뭐 춘천에선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건 나온 게 아직 없는 모양이죠? 각 시별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